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엑셀 4교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는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표시 형식. 셀 서식에 보면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으세요. 이 녀석은 별표 1000개짜리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엄청 중요하고 저도 이 녀석 때문에 엑셀이 참 재밌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갖고 우리 이 녀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죠. 그 전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뭐를 기억하셔라. 엑셀에서는 입력의 요령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입력의 요령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엑셀은 무조건 기본만 입력합니다. 이 기본만 입력한다는 얘기가 뭐냐 그러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기본만 입력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숫자는 숫자는 음, 숫자는 기본만 입력한다. 만 입력해 주세요. 기본만 입력한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숫자만 입력. 네, 콤마 이런 거 쓰지 말란 얘기죠. 콤마 혹은 또 돈표시 우리 원화 단위 같은 거 있으시죠? 단위 쓰지 마라. 그런 다음에 문자도 문자는 반복적으로 같은 위치에 들어가는 글자는 생략해서 입력하세요. 생략해서 입력해라. 그래서 입력.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이걸 왜 이렇게 쓰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날짜는 24시간제. 날짜는 연월일 쓰지 마시고 대시나 뭘로 슬러시로 입력. 슬러시로 대신합니다. 여기 쪽에 보시게 되면 2023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연자 안 붙이고 대시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슬러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쓰셔도 되시겠고요. 시간은요. 시간은 24시간제를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편합니다. 시간은 24시간제로 입력하면 편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오전, 오후 이런 말 쓰지 말라는 얘기세요. 오전, 뭐 AM, PM 이런 거, 오후, 몇 시 이런 생략하고 입력합니다. 하고 24시간대로 입력하시면 편하다. 이걸 기초로 해갖고 내가 원하는 표시 형식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셀 서식 설명드릴 때 제가 맨 앞에 보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나타나는데 이 녀석을 설명을 안 드리고 오늘 다뤄드리는 거는 요 개념 잘 이용하셔갖고 입력을 조금 더 편하게 해라.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엑셀에서는 입력의 복잡함을 상당히 줄여준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입력하고 내가 보이는 형태로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입력 자체를 입력의 횟수를 줄이고 편하게 입력하신 다음에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나가자. 이게 오늘 배우실 가장 중요한 얘기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시는데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엑셀 셀 서식을 이용하실 때는 무엇을 범주를 사용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범주는 있는 거 있는 건 있는 거대로. 그런 다음에 범주로 사용을 못 하시게 되면은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범주로 사용이 못 하시게 되면은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거는 범주에 없는 거 또는 형식을 일치시킬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경기씩 설명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개념 오늘 잘 배우셨다가 여러분들도 간단하지만 이거 충분히 연습하십시오. 엑셀은 이 기능 때문에도 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려운 건 없으세요. 일단은 여기 보시게 되시면 날짜, 금액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이제 숫자라고 해갖고 누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뒤에 번자 붙여주세요. 아니면 이건 고객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 님자 붙여주세요. 그런 거 다 쓰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입력하시고 날짜도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연월일 좀 붙여줄래? 나 그렇게 해갖고 보고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입력하실 때 이런 식으로 2023년 뭐 9월 27일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입력 자체가
까다로워지면은 일 자체가 까다로워진다고 보시기 때문에 입력은 편하게 입력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 개 한 개씩 한번 우리 확인해 보시고 개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짜죠. 블럭 잡으세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셀 서식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 파트입니다. 표시 형식. 요걸 잘 쓰셔라. 표시 형식 들어가 보시니까 당연히 제가 날짜를 입력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서 이건 날짜로 지금 입력받고 있습니다라고 날짜의 범주에 들어가 있으세요.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타나시죠? 형식이 나타나시죠? 예, 맞습니다. 너 날짜 이렇게 입력했지만 혹시 너 보고 싶을 때 어떻게 보고 싶니?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다양한 날짜 입력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 아까 강사가 그러더라. 날짜 연월일로 쓰고 싶었었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연월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글로 쓰시는 게 아니라 편하게 빨리 입력해 놓으시고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 끝나게 되죠. 자, 중요한 표시 하나 나왔네요. 엑셀에서는 이 표시를 앞으로 종종 보시게 되실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좁아요 이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좁아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 좁기 때문에 이 녀석을 칸 안에서 다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넓혀주세요. 넓히면 보여주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좁아요라는 개념 잘 생각하셔갖고 혹시나 내가 왜 이러지? 엑셀이 고장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세요. 금액이죠? 그럼 금액이면 우리가 보통 금액 같은 거 나타날 때 천 단위마다 콤마도 찍고 앞에 돈 표시 같은 것도 써주면 좋지 않습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셀 서식 들어가시게 되시면 여긴 지금 일단은 일반이라고 나타났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걸 금액으로 쓸지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이라고 나타나는데 자, 한번 보시죠. 여기 숫자 있는 거 보이십니까? 내가 이걸 단순하게 숫자로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숫자로 쓰시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천 단위 구분기호 요 녀석 표시가 여기 있는 요 녀석 표시하고 100% 일치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콤마만 찍으실 것 같으시면 굳이 일로 들어오지 마시고 요 표시 형식에 있는 요 녀석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누르시게 되시면은 뭐가 된다고요? 네, 콤마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콤마도 원래 입력하실 때 150, 000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 맞긴 맞으신데 이건 역시도 귀찮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셔라? 자, 150, 000 쓰셨을 때 그냥 간단하게 뭐만 하시면 된다? 그냥 콤마만 찍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만 입력하시고 콤마는 나중에 생각하셔라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자,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그런데 우리가 금액 같은 경우에서는 콤마만 찍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런 방법도 쓰시죠? 통화, 회계. 똑같은 방법이에요. 통화에서 숫자에서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음수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붙은 숫자를 어떻게 표시할 겁니까? 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빼기 쓰시고 숫자 단위 쓰시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문서에서 보면 음수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음수 같은 거 일일이 빨간색 지정하지 마시고 숫자에서 음수 형식을 요 녀석은 음수에 갈로가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잠깐만 보여드리죠. 마이너스 1500 쓰고 여기는 뭐 마이너스 2300 이렇게 23,000 썼을 때 블럭 잡으시고 컨트롤 1번 누르신 상태에서 숫자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음수는 이렇게 표시할래요 보시겠어요?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 보셔갖고 혹시 음수도 나중에 조금 독특한 표현법이 필요하시다면 여기서도 찾아내실 수 있다. 물론 음수 표시하시면서 여기다가 천 단위 구분기호 찍게 되면 당연히 천 단위 구분기호도 들어가시게 되겠죠. 자, 계속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들어오신 상태에서 이걸 내가 돈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통화도 있고 회계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통화나 회계는 비슷한 개념이다. 우리가 원하는 단위를 숫자 앞에 표시하는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통화하고 회계의 차이점은 뭔가요? 통화는 인쇄하셨을 때 인쇄가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숫자 앞에 바로 단위가 붙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회계는요. 똑같습니다. 회계도 똑같은데 얘는 이 돈 표시가 어디로 빠진다? 앞으로 빠져요. 그리고 이거를 인쇄하셨을 때 앞에 누가 숫자를 기입하는 걸 방지하고 싶으시면 통화가 맞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부 형태로 자릿수를 맞춰 나가면서 숫자를 보실 때 금액을 보실 때는 회계가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그 차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본인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통화를 써갖고 돈 단위를 숫자 앞에 붙일 거느냐 아니면 내가 조금 보기 쉽게 돈 단위를 앞으로 빼갖고 이건 금액적인 측면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냐에 따라서 내가 통화를 쓸지 회계를 쓸지 그런 다음에 기억만 하시면 돼요. 뭐를? 내가 쓰고자 하는 단위의 개념을. 우리는 당연히 한국이니까 원화 쓰고 내가 만약에 미국계 기업 해갖고 뭐 돈을 달러로 표시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 달러 표시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달러 표시도 이제 입력하실 때마다 계속 쓰시는 게 아니라 숫자만 먼저 써놓으시고 원하시는 상태로 표시 형식을 바꿔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간단하시죠? 예, 엄청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엑셀은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걸 수동으로 입력하시는 것보다 이런 거 기억하셨다가 얼마든지 쓰시면 좋습니다. 요 소수 자릿수는 이해가 되실 거죠? 소수 자릿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내가 이 뒤에 얼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액 뒤에 소수 자릿수가 굳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7.6달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죠? 뒤에 센트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원하는 자릿수까지도 맞춰 주실 수 있어요. 소수점 자릿수 쓰게 되면 억지로 그 뒤에 소수점 자릿수가 표시가 된다. 그래갖고 통화를 쓸지 회계를 쓸지 결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감 잡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런 말씀도 드려드리죠. 그럼 예를 들면 시간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시간. 자, 23시 땡땡, 15시 땡땡, 07시 땡땡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시간도 만약에 내가 자료로서 들어가실 때면 셀 서식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이 나타나죠. 그럼 시간에 보시게 되시면은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24시간제 쓰시라고. 오전 오후 이딴 말 쓰지 마셔라. 그냥 누르시면 된다. 끝. 그쵸? 그렇게 되시게 되면 이렇게 시간도 간단하게 표시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은 24시간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 뭐를 이용한 거? 범주에 있는 것은 범주에 있는 것대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 보면 지금도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 여기 보시게 되시면 요 앞자리하고 뒷자리하고 자리가 안 맞아갖고 자료 읽기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범주에 있는 것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다시 한번 재설정할 수 있고 범주에 없는 것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게 셀 서식에 가보시면 뭐가 있다? 셀 서식에 가보시면 여기 보면 사용자 지정이라는 녀석이 있으세요. 자, 나머지 거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립니다. 백분율은 우리가 퍼센트 나타날 때 쓰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퍼센트는 백분율은 입력하실 때 웬만하면 퍼센트 쓰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수학적 개념이세요. 잠깐 한번 보시죠. 우리가 1을 쓰고 이게 1%라고 생각해 갖고 내가 이 녀석을 셀 서식 가셔갖고 여기 있는 백분율 여기도 백분율이 있습니다. 요거랑 요놈이랑 똑같은 녀석이세요. 요놈이랑 똑같은 녀석인데 내가 1%를 쓰고갖고 1만 쓰고 백분율로 바꾸게 되면 얼마가 된다? 예, 100%가 됩니다. 백분율이라는 의미가 1을 100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의 조각을 백분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를 쓰려고 했었다면은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된다? 0.01이라고 쓰고 이 녀석을 백분율로 바꿔갖고 1%로 나타내는 거죠. 귀찮으시면 그래서 제가 퍼센트는 입력하실 때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백분율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먼저 자 밑에 한번 이렇게 블럭을 잡아놓고 먼저 내가 백분율이 들어갈 부분을 블럭 잡아놓고 얘를 먼저 백분율화 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숫자를 쓰게 되면 얘는 그냥 뒤에 퍼센트가 자동적으로 붙게 되는 백분율 표시가 나타나게 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12 쓴 거하고 여기 13 쓴 거를 백분율로 나타나게 되면 1200%, 1300%가 되는 거고 이렇게 블럭 잡고 백분율을 눌러놓고 12 쓰고 13 쓰게 되면 12%, 13%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거는 사용자께서 의도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쓰셔라? 백분율일 경우 퍼센트를 입력하면서 쓰셔라. 입력하면서 쓰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셀을 블럭 잡고 미리 백분율화 시킨 다음에 시키고 단순 입력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떤 거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퍼센트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저는 그냥 퍼센트를 때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퍼센트를 상당히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으면 그 셀을 블럭 잡으셔갖고 아예 여기가 그냥 백분율로 들어갈 것 같으시면 여기를 누르셔갖고 이렇게 백분율화 시킨 다음에 작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나중에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백분율 쓰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백분율 외적으로 나머지 것도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러시게 되면 분수는 엑셀에서는 분수를 잘 쓰질 않죠. 엑셀에서는 분수 쓰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백분율화 시켜서 작업하시기 때문에 분수 쓰는 방법이 없는데 분수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된다. 분수는 입력법부터 조금 달라지셔야 돼요. 예, 분수 입력법은 글쎄 이거를 쓰실 분들이 있으실지 없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2 슬러시 1이라고 쓰게 되면 요 녀석은 1 슬러시 2, 1 슬러시 2라고 쓰게 되면 우리는 이걸 2분의 1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렇게 그냥 쓰시게 되면 이거는 날짜가 됩니다. 날짜 입력에서 잠깐 여기다가 한 개 더 적어 드릴게요. 날짜에서
날짜 입력법에서 뭐가 필요하냐, 뭐가 있을 수 있냐. 날짜 입력법에서 연도를 생략하고 슬롯이나 요걸로 입력하게 되면 현재 연도가 자동 생성되는 날짜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어떻게 쓴다고요? 1 슬러시 2라고 쓰게 되면 2분의 1이 아니라 이 녀석은 2023년 1월 2일이 되는 겁니다. 앞에 연도가 안 보이시죠? 연도가 안 보이셔도 여기 위에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2023이 자동적으로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날짜 쓰실 때는 굳이 올해 연도도 쓰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드려야 되겠죠. 정확하게 설명드리려면은 올해 날짜 입력은 연도 생략하고 입력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세요. 그리고 올해 날짜 입력은 연도를 생략하고 입력하시게 되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가 앞으로 붙게 되고 그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뭐 3-11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 연도 붙여야 되는데요. 블럭 잡고 셀 서식 들어가고 우리 셀 배우셨지 않습니까? 날짜에 가갖고 이렇게 쓰시게 되면 연도가 자동적으로 붙습니다라고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분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분수는 어떻게 입력해야 됩니까? 이거 분수 입력법은 나중에 뭐 컴활 같은 필기 시험에 간혹 가다가 나오지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잘 쓰질 않기 때문에 자 분수는 이렇게 입력합니다. 0 쓰시고 2분의 1을 쓰는 겁니다. 한 칸 띄우고 한 칸 띄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분자를 분모로 나눈 숫자를 개념으로 쓰시고 그 뒤에 이제 슬러시로 분수를 입력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갖고 1 슬러시 2 그럼 이게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2와 한 칸 띄우고 뭐 3분의 3분의 아니죠. 그러면 3분의 2 이렇게 쓰시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분수 입력법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긴 하는데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다. 저 역시도 분수 이때까지 엑셀 작업하면서 써본 기억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퍼센트화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백분율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백분율 개념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난 상태에서 자 계속 셀서식 설명을 드려볼까요? 지수도 있죠. 지수는 숫자가 11자리 이상 넘어가게 되면 숫자를 지수 형태로 표현한다. 아주 큰 숫자를 표현하는 수학적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자릿수 개념으로 나타나는 개념인데 자 지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수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큰 숫자를 쓸 때 10자리 이상 넘어가셔야 돼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뭐 셀서식 들어가셨을 때 지수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2가 뒤에 10자리 D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지수를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주 큰 회사나 이런 데 들어가셔갖고 생산량 단위나 금액 단위가 되게 클 경우에는 지수 단위를 종종 쓰기는 합니다. 근데 이 지수 단위보다도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 셀서식의 사용자 지정법을 이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큰 단위 만드는 방법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지수 끝났고 텍스트는 뭐냐 그러시는데 강제적으로 텍스트화 시키는 방법이에요 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텍스트로 처리되므로 입력한 대로 표시됩니다라고 하는데 이 텍스트 입력 방법도 입력 방법 중에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쓰시는 분은 잘 없지만 나중에 이제 이것도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지만 억지로라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0001이라고 쓰고 싶어요. 0001. 그러면 엑셀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앞에 이거 지수 방식이 연결이 돼 있어가고 그렇네요. 이거 일반으로 다시 바꿔놓고 시작할게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0001을 쓰게 되면은 엑셀에서는 숫자 앞에 공짜가 얼마나 붙여져 있든지 그건 다 무시하고 숫자로 표현하려는 값이 기본적인 값입니다. 누르시면 그냥 1이 됩니다. 0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010 1111 2222 이렇게 전화번호를 쓰고 싶으시더라도 어떻게 되더라? 아이고야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앞에 공짜가 붙든 안 붙든 엑셀에서는 그걸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강제로 내가 공짜를 쓰게 하는 방법 중에서 이건 입력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제가 설명드려도 이걸 쓰시는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우리 엔터 옆에 보면 작은 따옴표 있죠? 이 작은 따옴표가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입력법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작은 따옴표 쓰고 0001 쓰게 되면 아까는 그냥 0001 썼을 때는 어떻게 되죠? 숫자 취급받으면서 오른쪽 정렬이 되셨어요. 숫자 취급이란 얘기죠. 이렇게 작은 따옴표 쓰시고 0001을
쓰게 되면 이건 엑셀의 입력법 중에서 의도적으로 얘는 문자가 됩니다. 숫자 취급을 안 할 거예요라는 개념이에요. 그래갖고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써줄게요. 그 대신 얘는 계산이 되진 않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남아있게 되고, 이 위쪽에 녹색 화살표가 달리면서 이 녀석은 입력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 눌러보시게 되면은 텍스트로 입력된 겁니다. 라는 걸 보실 수 있고, 요게 오류는 아니에요. 오류는 아니고, 이 오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입력법 중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번호 쓸 때, 그러면 아까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요거 쓰시고 010 1111 2222 쓰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얘는 다 보이게 된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나중이 아니라 내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되시게 되면은 원하는 방법대로 이제 입력이 가능하겠지만,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일반적으로 셀 서식만 잘 쓰셔도 엑셀에서는 편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범주만 잘 생각하시더라도 입력의 횟수를 줄여두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 이름 명칭을 뭐라고 부른다?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표시 형식을 잘만 쓰시게 되시면은 입력 횟수 줄이고 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발전된 기능을 기억하셔야 된다. 셀 표시 형식에 없는 것들. 근데 내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들, 범주에 없는데 형식을 일치시키셔야 되는 것들을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얘가 깁니다. 내용도 길고 조금 여기 부분에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요 녀석은 다음 시간에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엑셀을 어디까지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갖고 상세한 설명으로 나가면서 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우리 표시 형식 배우신다 이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오늘은 일단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입력의 기본만 입력하는 요령으로 엑셀은 자료를 입력한다라는 방법 몇 가지 설명드렸죠. 숫자는 숫자만 입력하고, 문자는 반복적인 위치에 들어가는 걸 쓰지 마라. 날짜는 연월일 쓰지 말고 이걸로 대신한 다음에 이렇게 서식에서 바꿔라. 그런 다음에 혹시 올해 날짜 입력하실 때는 올해 날짜도 입력하지 말고 그냥 요걸로 연과 일만 연결해 다오. 그러면 올해 날짜가 자동적으로 붙는다. 시간은 몇 시간제 쓰시고 24시간제 쓰시고 오전 오후 생략합니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입력이 끝나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하실 때는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표시 형식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범주에 있는 거는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원하는 형태로 쓰셔라 라는 말씀드렸고, 내일 시간에는 범주에 없는 것을 작업시켜드리면서 범주에 없는 것들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 엑셀 잘 다루신 겁니다 라는 말씀 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백분율 쓰실 때는 요령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수업을 마무리 지을게요. 여기까지는 기본인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복습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복습해 보시고 반드시 외워 놓으시고 다음 시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